두 분은 어쩌다가 언스쿨링을 시작하셨나요? 요거는 얘기하려면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단순 계기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아주 짧게 얘기할 수 있는 단순한 계기 몇 가지만 딱 당신이 먼저 얘기했으면 하자고 했으니까. 네, 일단 당신이 먼저 얘기하는 걸로. 네. 우선 당신이 먼저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제가 또 이렇게 반박을 하지 않고 이제 진짜 그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 어린 시절 그리고 제 가정의 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이거 저는 되게 공부를 안 한 케이스고, 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이나 안 한 사람들이나 사회에 가서, 저는 공부를 되게 안 했는데 공부를 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나는 안 했는데 그 사람은 뭐 어디 유명한 스카이대를 졸업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고,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나 안 하나 결국에는 똑같구나. 저 위에서 만났네, 그냥 똑같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학교 중요하지 않아라는 생각은 했었죠. 근데 이제 당신과 저 만나기 전에도? 네, 만나기 전에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할 때 뭐 대학을 가고 이거는 우선 없었어요, 저한테도. 대학을 꼭 보내야 되고 이런 거는 우선 없는 상황에서 당신과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썸머스쿨 보고 우리도 언스쿨링을 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지식적인 교육보다 저는 가정이 좀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걸 바로 잡았는데, 그 학교란 무엇인가 뭐 이제 이런 우리 그거를 보고, 그리고 북유럽의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성인들이 행복 지수가 어떤지 저는 그거에 좀 꽂힌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미국이라든지 막 그렇게 정말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행복 지수와, 그러니까 그 각 나라의 행복 지수가 어떤지를 그거를 봤을 때, 북유럽에 정말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지금 뭐 한 달에 페이가 얼마큼 되고 이제 그런 비교를 했을 때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지?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이 교육이 이제 공교육을 보내는 거랑 안 보내는 거랑 이 차이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거를 떠나서 저는 행복 지수에 좀 그렇게 꽂혀서, 왜냐하면 저도 공부는 안 했지만 가정이 되게 힘들고 그랬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정말 행복하게 행복 지수에 대해서 좀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언스쿨링을 해야겠다. 특히 북유럽의 이제 그런 이렇게 가면 그 꼴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북유럽 케이스가 로망이었고, 네. 그게 이제 꼴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언스쿨링을 하자 했을 때, 그래 해보지 뭐, 좀 약간 좀 저는 또 그랬던 것 같고, 그런 또 다큐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좀 그쪽에 좀 맞은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떤데요?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 대한 분노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저의 학창 시절이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아이를 그와 똑같은 상황에 밀어넣는다라는 거는 저한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뭐 내 학창 시절은 괜찮았는데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만큼 답답한 경우가 없는 게, 아니 내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만 보냐, 그렇죠. 내 학교에 있었던 친구들도 많은 봐야지. 케이스는 왜 안 보냐는 거죠. 그러면 나는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괜찮았던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있죠. 그러면 있지. 내 아이가 들어갔을 때 나처럼 학창 시절 보낼 수도 겪을지 있고. 그럼 아무 걔네처럼 거지. 겪을지를 응.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응. 굉장히 저는 솔직히 이게- 정말 무지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무지예요. 예, 진짜. 무지야. 그런데 저는 일단 제 자신도 그랬지만 저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케이스의 아이들도 기억이 나고 그런 이제 동기도 기억이 나고 되게 힘들어. 저 같은 애들 뭐 정말 다양한 군상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누구 하나 내가 학교를 다녔을 때 쟤처럼 다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애가 없어요. 일단 내 학교에서는 그랬어요. 내가 만났던 친구들 중에는 와 정말 이 친구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학교에서도 이 친구처럼 생활하고 이 친구처럼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 생각이 되는 친구가 한 명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도 별로 없는 것 예. 같은데. 그런데 자, 다른 학교의 이야기를 또 이제 막 살다 보니까 이제 듣게 되죠. 그리고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된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저는 이제 그런 위인전을 보게 되면 이분의 학창 시절이 나오잖아요. 네네. 학창 시절 이야기를 정말 딱 보게 되는데 이 학창 시절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위인전에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는 학력고사 시절 이야기. 그것도 학력고사 초기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베이비 부머들에 대한 이야기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들의 학창 시절 이야기고 좀 더 그보다 이전이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때 시대랑 우리 시대만 해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죠. 예. 그치. 그때 시절에도 학교 폭력이 있고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툭툭툭 싸울 수 있었지만 우리 세대 때 굉장히 조직화됐단 말이에요. 예. 학폭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좀 싸우는 거고 그랬지. 학폭이란 게 없었는데 그 70년대 오히려 그쵸. 70년대생들이 이 학폭이라는 그쵸.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그때 네,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네, 우리는 뭐 아예 학교의 그 학폭 조직의 애들을 아예 사회에 있는 조직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학폭이 시스템화된 것도 시대적으로 너무 다르고 그것이 지금 이후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줄어들지 않았어 이게. 형태는 좀 다를지 몰라도 되게 심해지고 굉장히 잔인해지는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케이스를 갖고 나 때는 괜찮은 나 때는 말이야 이거는 그거는 꼰대 그거는 상대 진짜 뭐 있잖아요. 꼰대의 상징이야 그거는. 아니 얘기할 수는 있어. 이랬어. 나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런 거 같아. 이런 거 같네. 그리고 이후로는 이럴 것 같아. 그렇지, 많이 바뀌었네. 뭐 그쵸?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 때의 경험의 일부에 지금의 이 상황에 이후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나 때는 말이야도 필요해요. 그렇죠. 온고지신이란 말이 있잖아요. 옛 것을 받아들여 새 것을 만든다. 그렇죠. 분명히 필요하죠.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거고 필요하죠. 그런데 근데 거기 매여 있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막막했어요, 되게. 그렇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땐 내 견해만 있는 상황인데 내가 봤을 땐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이거는 그냥 로또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위험하다는 건 언제?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 때도 위험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위험하네. 그리고 많은 사례들을 통해 봐도 위험하네. 그냥 로또네. 로또 사고 1등 되길 기다리는 것처럼 학교에 보내고 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은 그냥 운에 그냥 기대는 거네. 그런 생각이 끊이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나라 학교는 안 되나? 외국으로 유학 보내야 되나? 근데 유학을 갔다 온 케이스들을 또 만나게 되니. 그렇지. 우리나라 교육이랑 뭐 유학이랑 이거는 뭐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유학도 이게 대안이 아니네. 대안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대학 유학은 정말 대안이 아니고 조기 유학을 또 보게 됐죠. 또 밖에서 공사를 하시네요 또.
네, 지난번에는 이상한 기도를 하시는 분 만났는데 오늘은 집에 사는데 네, 아니 네. 바로 옆에 집들이 네. 가까워서. 예.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저 소리가.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대학 유학이 안 되면 또 조기 유학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어느 나라가 어떤 교육이 좋을까, 환경이 어떨까 그거를 또 막 뒤져봤죠. 뒤져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유럽이 나오고 핀란드 뭐 이런 데 나오고 독일 나오고 아 유럽 쪽이 전반적으로 근데 그 중에도 북유럽 쪽이 좀 더 그런 스칸디나비아 3개 3국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그러면서 가게 됐는데 아 미국은 막 아유 완전히 그냥 아이고. 영미권은 그냥 아유 아니다 싶었고 네. 근데 그걸 알게 됐는데 역시 이런 의문이 떠오른 거예요. 독일은 건달 없어? 아니 독일은 그러니까 나쁜 사람 없어? 있죠. 그러니까 독일은 왕따 있지. 왕따 없어? 있지. 독일은 학교 폭력 없어? 그리고 그 핀란드는 그런 거 없어? 있죠. 그리고 핀란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네 나라의 교육에 대한 맞아요. 물어보니까 들어보니까 질문을 또 해보면 또 아우 자기네 나라 별로라고 얘기하고 그런- 우울증 많아. 막 이제 이런 얘기하고. 물론 제가 무슨 네. 완벽한 나라를 그렇지. 완벽한 나라를 찾고 완벽한 교육, 완벽한 학교를 찾는 것은 아니나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죠 머릿속에. 역시 다 이렇게 비중의 그렇지. 차이일 뿐이지 확률이 로또를 샀는데 확률이 좀 넓다. 뭐 100명 중에 1명은 로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확률이 높은 로또이긴 하나 뭐가 원인일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원인일까? 뭐가 중요한 걸까? 그러다 보니 결국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맞아요. 답이 안 나오는 거네. 조기 유학을 가든 어딜 가든 어디를 맞아요. 가서 해결할 게 아니라 저도 가정이 응. 바로 서야 된다. 나와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자 우리 부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해결이 되면 굳이 거기를 또 보낼 필요가 필요가 있나? 없지 않나? 그치? 그러니까 언스쿨이라는 걸 그때 음. 이제 이런 대안학습 이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됐으니까 네. 뭐 이것도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이거 부모가 먼저 돼야 되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이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정도 알게 됐으니까 그럼 우리는 해도 되겠다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굉장히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굉장히 어쨌든 좀 약간 교만했네요. 그죠 교만했죠. 다행이었어. 근데 이거를 그렇게까지 뭐 이걸 이만큼 훨씬 이상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애를 한 10년 후에 낳았었어야 되죠. 예. 근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거기까지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든 학교를 보내고 싶었어요. 학교를 찾고 싶었고 끝까지 학교 찾고 싶었어. 보내고 싶었어. 근데 찾았잖아. 그래도 썸머힐 스쿨이 그나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근접한 곳이라는 거. 그런데 거기 기숙사제잖아요. 네. 보내야 되잖아. 보내야 되잖아. 근데 나는 비싸잖아. 일단은 두 가지. 일단은 첫 번째 비용 너무 비싸. 비싸도 너무 비싸. 그런데 두 번째 나는 그러면 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우리도 가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서 일자리를 그쵸. 찾아야 거기서 되고. 일자리를 그게 아니면 우리 여기서 벌어서 돈만 보내야 되는데 네, 너무 멀지 또. 나는 내 아이들과 어린 시절을 함께 하고 싶고 있고 싶지. 내가 좋은 추억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럼요. 내가 내 새끼 내가 안고 뽀뽀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싶은데 좋은 교육 시킨다고 애들을 저길 보내? 이거는 뭔가 본질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그래서 저는 속어법을 쓴 거예요. 이거는 안 돼. 굉장히 많은 리스트에서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하다가 이거밖에 없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했죠. 그런데 대안이 없었어요. 언스쿨링 외에 대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딱 하나 남은 게 언스쿨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언스쿨링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대안이 그렇게 해서, 없어서. 대안이 없어서. 대안을 찾다가 최종적으로 언스쿨링에서 정리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안이 없어서 네. 하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계기만 얘기하려는데 좀 얘기가 길긴 했죠. 근데 이 정도가 가장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네. 계기만. 이거는 여기까지. 네. 이것은 여기까지. 네.